아니, 어르신 왜 삼겹살은 안 드시고 물만 들이키세요? 에이, 나도 먹고 싶지. 그런데 돼지 기름이 몸에 안 좋다잖아? 선생님, 정말 돼지 기름이 그렇게 해로운 건가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삼겹살 속 돼지 기름이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믿고 먹는 토마토나 양배추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김건강입니다. 제가 어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을 겪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옆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마을 경로당에 잠시 들르게 되었는데요. 마침 마을 잔치를 하시는지 동네 어기 큰 느티나무 아래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솥뚜껑에 삼겹살을 굽고 계셨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의 고소한 기름 냄새까지 정말 잔치 분위기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제가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판 위에는 노릇노릇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맛있는 삼겹살이 가득한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 접시를 보니 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상추의 하얀 쌀밥이랑 시커먼 된장만 가득한 겁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옆에 계신 어르신께 슬쩍 여쭈어 봤죠. 아니 왜 저 맛있는 고기는 안 드시고 풀만 드십니까? 하고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저 기름 덩어리를 그거 어떻게 먹나? 저거 먹으면은 내 혈관이 꽉 막혀서 내일 당장 119 실려갈지도 몰라. 이러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다른 어머님들도 맞다면서 하얀 비계에는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내고 퍽퍽한 살코기만 아주 조금 드시거나 아예 젓가락을 놓고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지금 다들 텔레비전에 솟고 계신 겁니다. 이 돼지 기름은 혈관을 막는 시멘트가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뻥 뚫어주는 청소부 같은 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께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무조건 삼겹살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돼지기름, 즉 라드라고 부르는 이 기름이 몸에 나쁘다는 생각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건 과거에 식물성 기름 회사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동물성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 BBC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방송국에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함께 지구상에 있는 식재료 천여 가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높고 몸에 좋은 식품 100가지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돼지기름이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서 당당하게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위냐 하면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빨간 토마토나 푸른 생선 고등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순위입니다. 심지어 위에 좋다는 양배추보다도 점수가 높습니다. 아니 기름 덩어리가 채소나 생선보다 좋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그 비밀은 바로 지방산의 구성에 있습니다. 돼지기름이 혈관을 막는다는 건 정말 억울한 누명입니다. 돼지기름의 지방 구성을 뜯어보면 딱딱하게 굳는 포화지방보다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올레산이라는 건데요. 이 올레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중해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해서 마시는 건강 오일의 대명사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돼지기름에는 이 올레산이 무려 45%에서 50%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혈관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싹 녹여서 배출시키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마치 녹슬어 뻑뻑한 대문에 기름칠을 해주면 부드럽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도와서 오히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나 중국의 바마 마을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삶은 돼지고기를 아주 즐겨 드신다고 하죠. 그분들이 혈관 질환 없이 10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양질의 지방 섭취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동안 내가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구나 싶으시죠? 마음이 조금 놓이시나요? 돼지 기름에 대한 걱정이 좀 사라지신 분들은 댓글로 잘 배웠다라고 몇 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불끈 솟아서 더 좋은 건강 정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돼지기름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궁합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수하고 계셨던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김건강이 추천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두셨다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바로 냉면입니다. 고깃집 가면 이모, 여기 물냉면 하나요. 하고 후식으로 꼭 드시죠. 뜨거운 불판 앞에서 고기 먹고 나서 살얼음 동동 띄운 차가운 육수 들이키면 쑥 내려가는 것 같고 세상 개운하시죠. 하지만 이때 우리 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프라이팬을 설거지할 때 찬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얀 기름이 둥둥 뜨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안 닦이죠. 우리 뱃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따뜻하게 들어가서 소화되려고 준비하던 돼지기름이 갑자기 차가운 냉면 육수를 만나면 위장벽에 껌처럼 달라붙어서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소화되지 못한 기름 덩어리와 냉면 면발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차고 독소가 발생해서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이게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냉면 면발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나 전분으로 만드는데 이건 혈당 폭탄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어서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혈당까지 급격히 올리면 피가 엿가락처럼 끈적해집니다. 그러니 고기 드신 후에는 차가운 냉면보다는 따뜻한 누룽지나 구수한 된장국을 드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흰 쌀밥입니다. 아까 경로당 어르신들도 고기는 안 드시고 하얀 쌀밥에 쌈장만 듬뿍 찍어 드시던데 이게 혈관 건강에는 더 위험합니다. 돼지기름 자체는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탄수화물인 흰 쌀밥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폭발시킵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우리 몸은 지금 들어온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부 뱃살, 즉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미각 중독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름진 고소함과 쌀밥의 단맛이 합쳐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나와서 배가 불러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고 고지혈증이 악화되는 지름길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밥심으로 산다는 생각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고기 드실 때는 과감하게 밥공기 뚜껑 딱 덮어두시고 고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정밥이 드시고 싶으시면 잡곡밥으로 딱 3숟가락만 드세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고기 먹다가 속이 좀 느끼하고 더부룩하다고 사이다나 콜라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톡 쏘는 청량감이 소화를 돕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 즉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이 돼지기름과 만나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즉 피떡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게다가 탄산음료는 강한 산성입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기름진 음식 때문에 이미 위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탄산까지 들어가면 위벽을 긁어내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서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시원한 게 드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소화 잘 되는 매실차나 동치미 국물 아니면 그냥 시원한 물을 드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뭐랑 먹어야 보약이 되느냐?
김건강이 추천하는 특급 비법 3가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우젓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정말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드실 때 소금이나 기름장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부터는 꼭 새우젓을 찍어 드세요.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리파아제라는 아주 강력한 지방 분해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고기 먹고 나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이때 새우젓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돼지 기름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도록 아주 잘게 부수어주는 역할을 하죠. 체했을 때 약국 가서 소화제사 드시는 것보다 새우젓 콕 찍은 돼지고기 한 점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새우젓에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고기의 풍미도 살려주니 입도 즐겁고 배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단짠 거 싫으신 분들은 국물은 꾹 짜내고 새우 건더기만 고기에 살짝 올려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양파와 마늘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좋은지 정확히 아셔야 더 맛있게 드십니다. 양파와 마늘 특유의 매운맛 아시죠? 그게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이 돼지기름과 만나면은 기가 막힌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돼지기름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원래 수용성이라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아까 제가 돼지기름에 비타민 B가 많아서 활력에 좋다고 했죠. 양파,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 효과가 20배가 뻥튀기 되는 겁니다. 피로회복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안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혈관 청소부죠.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특히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마늘은 구워 드시는 것보다 생마늘이나 겉만 살짝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게 알리신 효과가 더 좋고요. 양파는 구워 드셔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니 고기 기름에 달달 볶아서 많이 드세요. 마지막 3번째, 정말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깻잎입니다. 상추도 좋지만 저는 무조건 깻잎을 추천합니다. 옛말에 소고기에는 상추가 맞고 돼지고기에는 깻잎이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깻잎 특유의 그 향긋한 냄새 아시죠? 그게 리모넨이라는 방향 성분인데 돼지 누린내를 잡아주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뇌세포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향기인 거죠. 게다가 깻잎에는 시금치보다 2배나 많은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고 어지럼증 느끼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빈혈 예방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고기 굽다 보면은 살짝 타기도 하고 연기도 마시게 되잖아요. 이때 생기는 벤조피렌 같은 나쁜 발암 물질들을 깻잎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페릴리랄데히드라는 성분이 싹 중화시켜줍니다. 네, 천연 항암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겹살 드실 때는 상추 한 장 깔고 그 위에 깻잎 꼭 올리고 마늘 한쪽, 새우젓 조금 올려서 크게 한 쌈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고기 구울 때 표고버섯 같이 구워 드셔보셨나요?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기름기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주니까 일석이조죠. 식감도 쫄깃쫄깃해서 고기랑 같이 먹으면은 고기인지 버섯인지 모를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입니다. 돼지 기름이 좋다고 해서 밥그릇에 기름만 담아서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 즉 본인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를 야채와 함께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담석증이 있거나 췌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엄격하게 지방 제한 식단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